축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만약 당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고 돈과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다음 행선지로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천문학적인 돈, 아니면 유럽에 남아서 전설을 완성하는 길. 그런데 여기 케빈 데브라이너라는 선수는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에이전트가 나타난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였거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이적설의 진짜 속사정이 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커리어의 정점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심에 아주 뜻밖의 인물 바로 손흥민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것은 단순히 이적설 차원을 넘어섭니다. 현대 축구에서 최정상급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 연구죠. 한편에서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처럼 돈의 논리를 거스르는 축구적 선택이라는 낭만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게리 네빌 같은 비평가들이 압박감에서 도망치는 거 아니야? 하는 날카로운 의심을 던지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데브라이너가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MLS라는 무대를 선택한 건지 혹은 그 둘 다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커리어와 유산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그 충격적인 첫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화려한 선수도 유니폼도 폰 없이 조용히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트릭 코스터, 케빈 데브라이너의 에이전트입니다. 모두 사우디의 리야드나 유럽의 다른 도시를 예상했지만 목적지는 LA였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이 그저 한번 둘러보러 온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에이전트의 동선, 특히 비행기 행선지는 거의 공식 발표 직전에 가장 확실한 정보로 통합니다. 데코스터 정도의 거물 에이전트가 대륙을 건너 직접 날아갔다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단계를 넘어 이미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고 그것을 마무리하거나 최종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LAFC 프로젝트의 중심이 구단주나 감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명의 선수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연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보통의 이적은 클럽이 중심에 서서 클럽의 철학, 재정 능력, 감독의 전술 같은 것들로 선수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LAFC라는 팀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먼저 온 것이죠. 어느 팀에서 뛸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뛸까라는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누구와 함께 뛸까? 이 질문은 결국 왜 돈이 아닌가를 따져봐야 하는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솔직히 LA보다 사우디가 돈을 훨씬 많이 줄 것은 분명합니다. 자료에서도 이미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LA일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파브리치오 로마노 같은 공신력 있는 기자가 이를 현대 축구에서 가장 돈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는 현재 맨시티에서 받는 연봉의 몇 배를 불렀고 유럽의 빅클럽들도 잔류를 위해 거의 백지수표를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만 보면 LA행은 가장 매력 없는 선택지였던 셈이죠. 하지만 데브라이너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얼마를 받을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나는 내 커리어 마지막을 어떤 축구로 채우고 싶은가 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에서 계속해서 딱 한 사람의 이름만 반복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감독도 도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흥민이었던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지만 세상에는 잘하는 공격수가 많습니다. 연봉 수백억을 포기하고 찾아갈 만큼 손흥민에게만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석가들은 데브라이너가 손흥민을 현존하는 월드클래스 선수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프로필을 가진 선수로 본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플레이메이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구 역사에 남을 패스를 뿌려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패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줄 파트너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손흥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즉 오프 더 볼 움직임입니다. 둘째, 공이 오기 전에 미리 공간을 읽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핵심인데 개인의 욕심보다 팀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데브라이너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 넣어도
손흥민 선수는 그것을 무조건 의미 있는 공격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즉 자신의 패스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적 케미스트리입니다. 데브라이너는 손흥민과 함께 뛴다면 축구가 정말 재밌겠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 그에게 이제 남은 동기부여는 어쩌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 축구하는 게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동기부여에 대한 완벽한 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듣고 보면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로맨스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특히 영국 분석가들이나 게리 네빌 같은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감인가 도피인가? 이 질문이 아주 날카롭게 제기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이적설의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네빌의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성기에 있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유럽 무대를 떠나는 선택은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을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축구적 영감을 찾기 위한 도전인가?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나 프리미어 리그의 살인적인 압박감과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성 선택인가? 결국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유럽 빅리그와는 무게감이 다른 MLS라는 무대에 대한 현실적인 지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싸우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힘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덜 치열한 무대로 옮겨가는 안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죠. 새로운 도전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편안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곤란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데브라이너의 선택인데 비판을 하더라도 데브라이너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손흥민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적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그 평가가 고스란히 손흥민에게 향하게 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데브라이너가 LA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MLS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성공을 거둔다면 손흥민은 돈이 아니라 축구적 비전과 신뢰만으로 슈퍼스타를 끌어당기는 구단주나 감독의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가 마이애미를 바꾼 것처럼 손흥민이 LA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떨까요? 실패했을 때의 그림자는 훨씬 더 어둡고 큽니다. 만약 데브라이너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거나 팀이 우승에 실패한다면 손흥민은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을 피하고 싶을 때 찾는 안전한 탈출구의 상징이라는 식의 비판이요. 즉 더 이상 치열하게 유산을 쌓고 싶지 않은 거물급 선수들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찾는 매력적인 종착지, 그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냐, 안전한 탈출구의 상징이냐, 그 경계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자료에서 이 경계가 극도로 미세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의 주장을 넘어서 이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평가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적은 단순히 데브라이너 한 명의 커리어 선택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앞으로 축구 역사에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케빈 데브라이너는 돈도 우승 트로피도 부족할 것이 없는 선수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마음이 딱 맞는 단 한 사람과 축구를 하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제 다른 스타들에게 여전히 축구가 즐겁고 싶다면 저 선수 옆에서 뛰어라 라는 일종의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질문은 여전히 귓게 맴돕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했죠. 데브라이너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손흥민을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상의 게임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떠나기 위해 그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 답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아마 로스앤젤레스 경기장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을 첫 패스에 담겨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이 선택을 유럽에서의 전통적 유산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즐거움이라는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손흥민은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를 끌어들임으로써 단순히 슈퍼스타들의 안전한 은퇴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축구 선수의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수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이 과연 유럽 빅리그에서 들어 올린 트로피로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리그 전체 판도를 바꾸고 전 세계 재능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